잘 말씀드려보세요, 아버님. 피고인 의견서 사건 번호 2014호 302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 한성천 주소 부모님도 필요하시다면 해드릴게요. 이 피고인은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부터 현재까지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즉 적법 절차를 위반한 선거부정 사건입니다. 1. 선거부정 사실 피고인이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재직 중에 선거부정 사실을 보고 첫째 매우 놀랐으며 둘째 피고인이 7살 때 파출소와 경찰서와 가까이 있는 곳에 살며 1960년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을 보았으며 그때 경찰에 총을 맞아 죽은 시위대의 시체를 들고 투쟁하는 비참한 장면을 보고 너무 강한 인상을 평생 지울 수 없었는데 그 사건으로 중앙선관위가 발족되었으며 피고인이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며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로 선거 부정을 하는 것을 보고 노조 교섭 대상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선에게 자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도리어 권위주의 방식으로 억압하며 파면 처분 등을 운운하며 부정선거를 은폐했습니다. 피고인이 계속 자정을 요구하는 선거부정 투쟁을 하자 중앙선관위는 2007년 11월 16일 파면 조치했습니다. 제16대 대선부터 전자개표기로 선거부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2003년 1월 27일 한나라당 선거무효소송에서 투표지 검증에서 전자개표기에 해킹과 조작이 드러났으며 그리고 개표의 보조로 사용하는 전자개표기로만 개표를 하여 수작업 개표 누락했으며 동시에 전자개표기 도입으로 개표 참관을 방치하여 참관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전자개표기로 전 국민 상대로 사기친 사건입니다.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에 의해 반드시 수작업 개표를 해야 하며 전자개표기는 보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는 개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례도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 개표를 수작업 개표를 누락시키며 신속성을 기한 것입니다. 행정 편의주의로 개표 관리 위반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개표 관리를 설명하면 개표가 성립되려면 성립 조건이 있으며 그 성립 조건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있어야 하며 개표 사무원, 개표 참관인, 투표지가 있어야 합니다. 개표 참관인은 축구에 있어 심판관이며 선관위 위원장은 그 투표지 일체를 참관인이 확인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전자개표기를 도입 전에는 개표를 하는 한 단위가 제1개표관, 제2개표관으로 부르며 투표지가 각 부서를 지나며 확인하게 관리를 합니다.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참관인의 의한 투표지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또 더 위반은 참관인 신고를 정당별로 6명 이내 신고하게 했는데 개표장은 개표관이 서울의 경우 통상 20개 반을 운영하며 6명의 참관인이 투입되면 나머지 14개 반은 참관인이 없이 개표 관리하는 것이며 확인 과정에 심각한 누락으로 개표 참관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 2003년 1월 27일 한나라당 법원 투표지 검증에서 수백 장의 해킹과 조작에 의한 증거가 확인됐으며 유감스럽게도 20년 후 2023년 10월 10일 국정원과 인터넷진흥원, 중앙선관위가 같이 투 개표 시스템의 보안 심사를 한 결과 해킹과 조작의 무방비 상태라는 점을 언론에 크게 공표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명칭을 전자개표기로 공시한 것을 투표지 분류기라며 전산조직이 아닌 기계장치라고 중앙선관위 교육을 받고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국민에게 기계장치라고 계도하여 선거 부정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전산조직이라고 시행한 공문이 있어도 기계장치라고 하는 공문 증거는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중앙선관위 직원 무작위 증인 신청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문 증거는 증거 목록 2470쪽부터 2700쪽이며 제16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판결 2003 수 26의 반증 자료입니다. 또 추후 피고인이 공문 증거를 20개 정도를 제출할 것입니다. 2. 부정선거 백서 제작과 의견 2013년 9월경에 두 피고인이 제1호 증거로 제18대 대통령 선거부정 백서를 제작했습니다.
고소인이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장 박혁진 사무실을 방문하여 개표에 있어 선거부정 사실을 개표 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조를 한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했으나 박혁진 공직선거법 절차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언제 선관위 전출 왔으며 공직선거법 교육을 받았느냐 확인해보니 전혀 모르고 있어 설명을 하며 질문을 했습니다. 그 박혁진 씨가 그 원래 서울시에 있었죠. 이명박 밑에서. 1시간 정도의 영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질문과 문답이 끝나고 나서 박혁진은 단 둘이 이야기하자며 해서 응하며 또 확인한 결과 무지로 인한 선거관리의 센터장으로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백서에 피고인들의 판단과 의사로 선거부정 인정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을 가지고 명예훼손했다며 전격적으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전격적으로 구속시켰으며 피고인들이 공문 증거를 접할 수 없게 하여 상대 대등의 원칙을 철저하게 위반한 재판을 운영하여 선거부정의 진실을 밝혀지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백서의 어느 부분도 선거부정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고소인 박혁진은 중앙선관위의 구성원이며 중앙선관위가 선거부정 저지른 것을 모르고 따라간 것이며 구성원만 따로 특정하여 명예훼손죄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3.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장 박혁진 등 고소했다는 방배경찰서 조사 결과 사건의 중앙지검 권성희 검사의 수사에서는 방배경찰서 이원칠 조사관이 피고인을 조사하여 제1호 증거로 진술하였으며 조사관은 고소인을 조사하여 혐의 없음으로 송치 보고했습니다. 4. 중앙지검은 권성희 검사에서 이성식 검사로 교체하여 사건 조작. 이성식 검사는 권성희 검사가 먼저 조사한 사실을 무시하고 공소한 사실과 제1심 재판을 살펴볼 때 제1호에서 밝힌 중앙선관위 공문과 법원의 투표지, 검증조서 등 공문은 이 사건의 탄핵 증거입니다. 그런 증거에 대한 반증 증거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철저히 심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런 내용을 요구했으나 묵살하여 검사에게 인지수사인가 지시에 의한 수사인가라며 이성식 검사에게 질문하였으나 말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자고 하며 재판 과정을 재판장의 안내까지 해놓고 피고인에게 의견도 묻지 않고 참여재판을 취소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절대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공방에서 검사는 선거부정에 아는 바가 없어 주장하는 시간이 짧았으며 피고인은 방대한 공문 증거를 설명하며 주장은 하려 해도 검사와 똑같은 발언 시간을 적용하여 진실을 밝힐 수 없게 재판을 운영했습니다. 사건의 문제점은 권성희 검사의 수사에서 제1호에서 밝힌 그 탄핵 증거는 있는데 송치보고 공문은 없는 것입니다. 지시에 의한 수사를 하며 허점을 남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방배서 이 조사관은 피고인을 조사하고 고소인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소인들이 탄핵 증거인 공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혐의 없음으로 송치 보고한 것입니다. 이성식 검사는 먼저 수사한 권성희 검사의 보고와 증거에 대한 반증을 가지고 권성희 검사의 자료를 폐기하고 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하여 중앙선관위 선거부정을 비호하는 수사를 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재판을 한 것입니다. 5. 재판부의 진실을 밝히는 재판 운영 요구. 가. 재판 준비기일을 정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에 의한 심리와 반증으로 입증하는 재판. 나. 쟁점에 필요한 증인을 정하여 철저한 확인. 다. 피고인이 제출한 중앙선관위 공문증거와 법원 결정 등 탄핵증거 반드시 판결문의 판단 내용 판시. 라. 판단 유탈과 증거 배제 없는 재판. 6. 결론.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선거부정에 대해 상기와 같은 이유로 제5호와 같이 요구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소명자료, 증거목록 제2470쪽부터 2700쪽 기제출 2025년 10월 31일 피고인 한성천 인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기종